그래서 뉴상세 페이지가 조금 더 괜찮다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아무래도 그런 형태의 틀에서 여러분들 길을 잃지 않게 상세 페이지에 그 로드맵이 이미 다 되어 있으시니까 그렇게 선택하셔서 만드시면 좋은데, 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뉴상세 페이지 그 샘플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이 상세 페이지, 뉴상세 페이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 베스트에 올라가져 있는 상품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세 페이지를 제가 조금 샘플로 또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회사 이름은 로또 농산이라는 회사가 그 서귀포 감귤을 판매를 하는 페이지로 제작이 되는 건데요. 여기서는 디자인이 다른 건 하나도 없고요. 다 템플릿에다가 이미지만 넣으셨어요. 실제 판매하시는 이미지만. 그러셔서 올렸는 페이지. 오늘 안에 열리겠죠? 네, 이렇게 상단 부분에다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려요. 인트로 부분. 여기 부분이 가장 구매욕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귤의 맛있는 그 맛깔스러운 부분에 대한 이미지 컷을 이렇게 넣고, 제주도이기 때문에 제주도 이미지를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브랜드 부분을 강조를 해놓은 디자인으로 해놓고, 이렇게 해당하는 옵션 부분, 여기 이미지에서 이 상품 페이지에 살 수 있는 것들 여기에다가 이렇게 선택사항으로 집어넣어 놓고요. 아래쪽에서 공통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여기 부분부터는 상품 페이지, 상품에 대해서 소개하는 상품의 디테일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그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만 넣어가지고 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깔끔하고 페이지 자체에서 이 귤이 굉장히 맛있겠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시게 되죠. 여기에서 실제로 저희 지마켓 옥션에서 드리는 템플릿 자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회색 톤으로 해가지고 검정색으로 해서 전체적인 디자인이 되어 있고 흰색하고 검정색만 사용을 해놨기 때문에 상품 사진이 제일 많이 눈에 띄게 되는 그런 형태를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포토샵을 너무 현란하게 잘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없으실 거예요. 그러시니까 이런 부분 하나씩 이미지만 삽입하시고 이미지를 좀 맛깔스럽게 보이게 하는 이미지 보정 정도, 그리고 그 글씨들을 좀 편집할 수 있는 능력 정도만 있으시게 되면 상품 페이지를 바로 제작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상품을 판매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씩 바꿔가실 부분 조금씩 생기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개발을 해나가시고 컨셉을 잡아가시면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디자인 템플릿, 디자인 샘플인데요. 앞쪽에 보셨던 건 그대로 템플릿을 이용해서 보셨다면 이 부분은요, 그 템플릿에다가 디자인을 조금 입혀가지고 그 형태의 컨셉화를 만든 겁니다. 지금 보시는 같은 경우에는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이화마을이라는 그 사장님의 상품인데, 여기 실제로 오시는 대표님 거예요. 이거는 한 달 전에 제가 이 수업에서 후기로 당첨이 되신 사장님 거를 제가 이렇게 제작을 해드린 거거든요. 컨셉은요, 건강을 좀 느껴지게 해야 되고, 상품 자체가 조금 건강에 대해서 나타날 때 좀 그 고전적인 느낌이 좀 가지고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로고 자체에서 이화명품이라는 저 로고 자체에서 조금 고전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이 좀 느껴지는 페이지로 해서 컨셉화를 잡아가지고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페이지를 이렇게 제작을 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보시면 유황올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이렇게 꽃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죠. 이런 꽃을 꼭 활용을 해가지고 상품 페이지에다 구성하실 때 넣으셔도 좋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 페이지에서 사용하는 상품 이미지 안에 있는 것이 거의 상품 페이지를 제작하실 때 거기에 아이디어도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놓치지 마시고 이렇게 기획하셔서 제작을 해보시면 좋고요. 이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실 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플러스 요소를 좀 알려드리게 되면요. 첫 번째는 카피 문구. 그래서 자극적인 문구나 숫자, 혜택을 강조하는 카피 문구, 유행어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월별 이벤트. 1월이 되면 여러분들 어떤 이벤트를 좀 열어주시면 좋을까요? 조금 있으면 설이 있죠. 설이 있고 또 새해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이벤트. 뭐 다이어리를 하나 이벤트로 열어서 선물로 주겠다. 뭐 상품평을 잘 남겨주시면
뭐 이런 것들 같은 거를 해주시면은 좋겠고, 또는 기획전 같은 것들이 열리겠죠. 이벤트라고 하는 건 또다시 기획전이라는 얘기로 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월별 이벤트를 준비하실 때는 두 개예요. 하나는 구매자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주는 이벤트, 두 번째는 MD와 협의를 해서 기획전으로 여는 이벤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획전을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여름 상품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여름에 내가 어떤 상품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벤트를, 여름에 뭐 여름 휴가철이니까 그때 내가 어떤 상품을 판매를 할 건데 이렇게 상품을 구성을 했다, 이걸 한번 여름에 기획전을 같이 열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까지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쇼핑몰의 이름은 웬만하면 한글로, 상세 페이지는 회사 소개서와 다름은 없기 때문에 그런 회사의 느낌을 많이 표출할 수 있게 제작을 해주시면 좋겠고, 고객센터는 재구매를 향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송 정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 내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적어 넣으셔서 배송을 하실 때 종이 한 장 같이 첨부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고, 또는 상세 페이지 하단 부분에다가 배치를 해주시는 것도 가장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매 후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용하는, 내가 지금 판매를 했는 몰에 있는 후기만 같이 가져다가 올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몰에 있는 거를 예를 들어서 올려가지고 그걸 캡처를 떠가지고 올린다, 그러면은 조작의 의심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토 후기 같은 거를 웬만하시면 계속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축적하셔가지고 그 내용을 딱 캡처 뜨셔가지고 거기서 상품 페이지에서 강조를 해주시면 거기 부분도 하나의 플러스 요인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는 알아보도록 할게요. 카피 문구 같은 경우에는요, 자극적인 문구, 그리고 숫자, 혜택을 강조한 카피 문구, 유행어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아시겠지만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 굉장히 요즘 유행하는 거잖아요. 그쵸? 저희 회사 직원분이 그 여자분이신데 지방에서 오신 분이에요. 경상도 분이신데, 저도 경상도 여자기도 하지만 그 아가씨가 남자친구가 또 전라도 분이세요. 그래서 말이 이렇게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고객센터로 해서 제가 수업하고 있을 때 전화를 못 받으니까 그 분 보고 전화를 받으랬죠. 저희 직원분 보고. 근데 자꾸 그 중국 사람의 말투가 이렇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전화를 하면. 그래서 내가 전화를 이제는 받지 말라고, 왜 전화번호를 그냥 지워버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여보세요, 아 예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걔가. 그러면 정말 당황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카피 문구를 쓰실 때 이런 게 제일 좋습니다. 자극적인 문구, 그리고 혜택을 강조한 카피 문구. 저는 사실 저것 때문에 사실 작년 5월에 그 한번 그 카네이션을 급작스럽게 사게 된 경우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언제였냐면 바야흐로 5월 1일쯤이었어요. 5월 1일쯤에 제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지마켓 베스트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 써 있는 문구가 카네이션이 베스트 3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거기에 1+1 해놓고 화요 특가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50% 세일이라고. 아니? 라고 생각을 했죠. 얼마 있으면 어버이날이기도 하고, 저는 경상도가 집이니까 집에까지 못 내려갈 거니까 5월 8일에는 그러면은 이걸 사서 보내는 게 낫겠다. 오늘 또 특가네? 그래서 이 시점을 나도 놓치면 이 상품을 안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바로 해서 보냈어요. 다음날 저도 베스트를 매일 확인하기 때문에 베스트를 또 들어갔어요. 수요 특가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설마 내가 여기에서 낚인 건가? 이 생각을 했어요. 사실 여기에서 내가 걸려든 건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음날에 또 들어가 봤어요. 목요 특가 되어 있더라고요.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속상해서. 그런데다가 배송이 그렇게 빠를 수가 없어요. 구매를 한 1시쯤 했는데 다음날 1시에 도착을 했는, 그러니까 꽃이니까 또 반품도 못하는, 더 좋은 걸 보내주고 싶었는데 사실 그때 급작스럽게 이렇게 사게 되는 바람에 더 좋은 걸 못 고른 그런 마음이 또 한탄스러워가지고 더 이상 보진 않았어요. 근데 주말에 또 들어갔는데 이번 주만 특가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상처를 받았지만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때 문구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한마디로 시즌 상품이잖아요. 그때는 그런 혜택을 강조하는 문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조금 아셔가지고 사용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유행어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오시는 판매자님들한테 요즘에 유행하는 것들 어떤 게 있죠? 라고 여쭤보면 언뜻 잘 대답을 못 하세요. 요즘에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느낌 아니까 그것도 있고 또 어떤 게 있죠? 응? 어떤 거요? 나 너 좋아하냐? 그거요. 나 너 이거 배송할 거냐? 뭐 이런 걸로. 요즘에 그것도 있잖아. 아니라오 그거 있죠. 그걸로 해가지고 배송 정보에다가 아니 그게 적어놓은 되게 웃긴 게 있었는데 아니라오 다 느린 건 아니라오 이렇게 해서 배송 정보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으신 분도 봤어요. 되게 재밌었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게 있죠? 요즘에 유행하는 것 중에 그 끝사랑이라는 거 혹시 보셨어요? 개그 콘서트에 이번에 나온 거? 김영희가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어제 또 보여드리고 좀 부끄러웠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 앙대요. 이거 모르세요? 아시죠? 그런 거를 좀 이용하셔가지고 이거 안 사면 앙대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어놓고 그런 거를 비슷한 식으로 이렇게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파시는 거는 그렇게 그 초상권이나 그런 거는 침해는 안 되시거든요. 그런 형태가 좀 비슷하기만 하지 그거에 대해서 초상권을 이렇게 넣으시거나 그런 건 많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렇게 해서 좀 재미있게 꾸며주시면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소통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알고 있는 거 나도 알고 있어.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서 같이 이용하실 수 있으시니까 뉴스와 그리고 TV에 유행하는 TV 방송 같은 거는 조금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방영했던 드라마 중에 응답하라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열풍이 일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용하셔가지고 같이 사용을 해주시면 상세 페이지 만드실 때 상단 부분 인트로를 많이 고민 안 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카피 문구 같은 거 조금 보시면 좋겠고요. 월별 이벤트인데요. 요거는 실제로 지마켓이나 옥션, 뭐 롯데닷컴 등등의 많은 사이트들이 1년 계획을 미리 짜놓습니다. 1년에 어떤 기획전을 할지, 어떤 이벤트를 할지를 짜놓는데 그때 보실 수 있는 페이지가 요런 거예요. 제가 오타가 좀 났네요. 3월에 봄맞이 집단장 용품전 뭐 이런 것들도 하고 화이트데이 감동 선물전 뭐 이런 것들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들한테 선물을 사줄 때 어떤 걸 사줘야 될지 어떤 걸 사가도 여자분들은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봉투를 주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상품을 이렇게 이벤트로 해가지고 여친이 좋아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구를 다셔가지고 이벤트를 한번 열어주시거나 판매하실 때 그런 거에 대한 인트로 부분이나 상세 페이지에서 그런 카피 문구 같은 거 남겨주시면은 아무래도 구매욕에서 좀 더 자극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월별로 이렇게 있으시니까 확인하셔가지고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객센터. 이 고객센터는 사실 제 아이디어도 있고 제가 실제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기도 한데 이 고객센터 부분에서는요, 왼쪽 부분이죠? 왼쪽 부분에 나와 있는 저 카톡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에 아시겠지만 카톡으로 고객센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왜냐하면 바로 내가 상품을 받고 상품에 하자가 있다. 그러면 저 사람한테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바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반품 요청하기나 내가 그렇게 확인해서 상품에 대해서 교환을 해주는 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편리해지는 거죠. 그리고 문의 같은 거 할 때에도 사실 전화로 하게 되면 전화는 연결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한 라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면 읽으면 일이 지워지잖아요. 답변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오시는 판매자분들한테 제 연락처나 메일 주소 같은 걸 좀 알려드리는데 그때 저한테 문자가 오는 거는 저는 답장을 못하고 놓칠 때는 있어요. 근데 카카오톡은 보통 못 놓칩니다. 왜냐하면 일이 지워졌으니까. 아시죠? 악플보다 묵플이 나쁘다는 거. 그래가지고 저는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웬만하면 답장을 다 해드리는데 저렇게 하게 되면 좀 더 안내하고 응대하기 훨씬 편하고 만약에 전화번호를 모른다 하더라도 보이스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하기도 좋고 그리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좋은 점은요. 이건 구매자 입장에서 좋은 거고 판매자 입장에서 좋은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사람이 나를 친구로 등록을 했음으로 해서 나한테 말을 걸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등록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날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의 어찌 보면 구매자를 관리할 수 있는 것처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상품이 하나 새로 올라왔으면 그 사람 나한테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요즘에 채팅 프로그램 거기에 나오는 것 중에서 개별로 이렇게 보낼 수 있게 메시지 보낼 수 있게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가지고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을 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이 그걸 보고 나한테 한번 상품을 산 사람이니까 나하고 어쭈좀 통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한테 상품 이미지를 보내줬을 때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탁
그거를 물게 되시면 여러분들 매출로 연결시킬 수가 있죠. 광고비가 들지 않고. 그리고 또 좋은 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프로필 이미지, 그걸로 해서 여러분들 상품을 또 광고할 수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카카오 스토리라는 게 있으시죠. 카카오 스토리로 해서 요즘 물건 파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카카오 스토리로 해서 여러분들 신상품 나오시는 거 그때그때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굉장히 거기에서 시너지가 발휘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의 상품의 가치를 올리실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해놨더니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봤는데, 제 이름은 김경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읒기읒이라 가지고 저는 카톡에 제 이름을 사람들이 입력을 해놓으면 제일 처음에 보여요. 내가 등록했던 즐겨찾기 목록 바로 밑에 제가 항상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회사 이름이 만약에 하하다, 그럼 저 밑에가 있겠죠. 이럴 경우에 앞에다 기획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무조건 위쪽으로 올라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획을 하나 달하는 사람이 혹시나 있다, 그럼 난 2개를 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좀 더 위로 계속 올라올 수 있겠죠. 그래서 기획을 한 10개 다시는 분들 저는 간혹 봤어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카카오 스토리에서도 이렇게 이용해 주시게 되면 위로 이렇게 올라와서 목록에서 제일 상단 부분에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꼭 관리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요, 저 아이디를 쓰실 때 개인 핸드폰은 좀 쓰지 마세요. 개인 핸드폰.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도 개인 핸드폰 번호를 혹시나 판매자분들한테 전해드리게 되면, 그 명함에 있으니까 그걸 전해드리게 되면 그 전화번호를 입력을 하셔가지고 저를 등록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간혹 여름 여행을 가가지고 조금 이렇게 수영복을 입고 찍은 사진 같은 걸 가끔 올려요. 정말 가끔 올리는데 그거를 판매자분들이 봤다고 생각하면 저는 굉장히 부끄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생활 침해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 핸드폰을 쓰지 마시고요. 그럼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고객센터 번호는 070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으실 수 있죠. 그 전화번호를 사실 때 차라리 070 플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070 플레이어. 갤럭시 핸드폰 같은 건데 그게 070 전화기로 나온 겁니다. 한 달에 제가 알기로는 8,000원인가? 뭐죠? 핸드폰 사용하는 요랑, 갤럭시 플레이어 사용하는 요랑 붙여가지고 기본료가 8,000원으로 나올 거예요. 기본 무료 통화도 조금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게 LG나 뭐 이런 여타 회사들에서 그걸 판매를 해요. 거기에서 사시면 카카오톡이 깔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070 전화기를 이용하시면 좋아요. 고객센터 전화기로. 왜냐면 주말은 안 받으셔도 되고, 그리고 인터넷 되시는 데에서는 만약에 뭐 급한 일이 있으셔가지고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 고객센터 전화기 가지고 나가야 된다, 전화는 받아야 되니까, 그럼 인터넷 되시는 공간에서는 그 070 전화기를 어디서든지 쓰실 수 있으시니까, 어차피 스마트폰이 있으시잖아요. 그거를 테더링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터넷에 연결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은 어디서든지 고객센터 전화를 받으실 수가 있겠죠. 요건 배송 정보 부분인데요. 실제로 제가 판매하시는 판매처에 좀 확인을 했더니, 실제로 이렇게 반품이 들어오면은 재고로 쌓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렇게 포장 박스 자체에 저렇게 택배 봉투가 찍혀서 오면은 저걸 떼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는 신상품처럼 안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박스는 안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건 나의 재고로 다 떠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보내주세요, 꼭 왔던 대로 그대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저렇게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보내시게 되면 열에 7은 지켜줘요. 열에 7은. 3명은 정말 이런 것도 종이 받자마자 그냥 보지도 않고 버리시는 분들이라 그렇지, 웬만하시면은 좀 지켜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만이라도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재고로 이렇게 떠안는 경우가 없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